네, 내일은 스타킹 시간입니다. 월요일은요, 특히 훈남과 미녀 전문가 두 분이 함께 하시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이코노미 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남과 미녀. 네. 네, 너무 스타킹에 얼굴 들이신 월요일 맞습니다. 이렇게 또 예쁘고 잘생긴 분들과 함께 저희가 네.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포진을 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한 주. 네. 일단 또 오늘 오프닝에서 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시장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월요일이고 실은 뉴욕장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잔뜩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역시나로 끝이 났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앞에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우리 K 증시 국장이 이 모양 이런 상태가 됐을까?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 뭐가 가장 크다고 봅니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 국장이 그렇죠. 네. 네. 이러니까 항상 욕을 먹는 거고 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항상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야 될 기업은 급격하게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맞아요. 이게 지금 프리미엄이 붙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투기적인 매수세 때문에 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K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 생각에는 네.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포트에 많다? 그러면 오늘 시장 지수와 상관없이 오늘 따뜻하다. 네. 그런데 포트에 2차 전지가 많다? 그러면은 아니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했는데 왜 우리 시장, 우리 계좌,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렇게 좀 극명하게 좀 나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연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이유는 주도주가 너무 극명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한쪽이 너무 지금 강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실망 매물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이제 강한 쪽으로 옮겨 붙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지은 네. 대표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도 한번 짚어볼게요. 공매도 때문이다. 그래서 네. 공매도도 금지했는데 뭐 효과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들이 주가 부양 의지가 없다. 또 한편에서는 파생시장 때문이다. 뭘까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좀 보면은 이건 다입니까? 일단은 네.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에 믿음이 많이 없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믿음이 그런 없는 것 것도 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나 네. 싶어요. 일단 정책적인 부분도 이 주식시장 자체의 그 정책을 너무나 쉽게 바꿔버리잖아요, 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봤는데 지금 1월 달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네. 일본도 정말 잘 가고 있고 미국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믿음 거기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사실 뭐 전쟁이 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게 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가는 현상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딱 정립이 되고 원래 주가는 이제 실적과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이러한 정답에 이런 표본이 되지 않는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이제 매수세가 그만큼 예탁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시장을 좀 올리지 못하는 요소가 작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속세 좀 줄여주거나 폐지하면 어때요, 김선호 본부장님? 좀 효과가 달라져요? 있을지. 예. 바뀔 게 있을까요? 오너들이 좀 주가 부양할까요?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것이 네. 시장 색깔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그들이 바꿔줄까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대체 우리는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게요. 건지라는 네. 생각만 아예 드는데 고평가 주식을 더 넣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가끔 상한가 가다가 따라잡기? 가끔이 상가? 아니라 네. 오늘 시장을 보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PER, PBR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걸까? 네.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 또 기준이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이렇게 되면 결국 단기 매매
성향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을 벌어도 주가는 안 올라가. 네. 또 가지고 있으면 분할 상장을 해서 또 나가 또 이렇게 쪼개 또 쪼개. 네.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 결국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욱 단기 매매에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PBR 한 배 안 되는 주식 네. 주가 부양책을 정부가 내놔라 네.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좀 우리 한국식인데 한국식이니까 안 먹힐까요? 네. 한국에서만 먹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될 것도 한데.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는 단타해야 된다, 테마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기업에 내가 투자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물려요. 네,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진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월요일에 저희가 또 오프닝부터 다소 답답하네. 암울한 이야기를 네. 하긴 했지만 좋아요. 지금 이게 현실이니까 그래도 네, 또 맞아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또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재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이 준비해주신 종목은 무엇일지 더 궁금한데 네.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스탄 요정 혜린 소개해 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과 김태성 본부장님이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은 자이언트 스텝 가지고 오셨는데 7.33%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우진 오늘 2.66%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자이언트 스텝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사전 주문 물량이 모두 매진되면서 이 VR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비전 프로에 주목할 점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또 플랫폼 확장성을 꼽으면서 영상 솔루션 제작 그리고 편집 업체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자이언트 스텝도 실사와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가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VFX 기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광고 VFX 등 메타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특히 저는 이번 주 우리 두 분의 역할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하창한 본부장의 폴라리스 오피스 얼마였죠 수익률이? 지금 43%가 넘어갔어요. 네, 당장 이번 주 수요일 하창한 본부장께서 나오실 텐데 벌써 들리거든요. 이제 그 어떤 자기 자랑이죠. 예, 들리는데 이진 대표님 뭐 없습니까? 네, 자이언트 일단은 스텝. 네. 우리나라 증시에 맞게 네. 좀 최근에 탄력이 있었던 종목으로 한번 좋아요. 준비를 해보기는 했는데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의 비전 프로가 초반에는 약간의 우려심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고 또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살까? 약간 먼 나라 이야기 아닐까라는 좀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예상 외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가 좀 순풍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XR 시장에 대한 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런 산업들이 이제 커지는 데 있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같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야지 또 그 산업이 불을 붙고 또 시장에서의 그만큼 관심도도 커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번에 LG전자도 이쪽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또 삼성도 퀄컴과 그리고 함께 지금 기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작년 2월 달에 얘기가 나왔어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올해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도 XR 기계를 또 출시한다라고 밝힌 만큼 이 XR 기계 시장에 대한 이 불이 계속해서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끔 좀 탄력이 나왔다가 둔화되고 탄력이 나왔다 둔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애플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만큼 좀 지켜볼 만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렇게 XR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컨텐츠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컨텐츠 좀 기업들도 지금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영상
VFX, 광고 VFX 뭐 이런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특히 영화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뭐 괴물의 모습이라든지 좀비 뭐 이런 되게 좀 새로운 그런 영화 컨텐츠들이 많아졌는데 여기에 VF 기술이 많이 좀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XR 시장이 이제 더욱더 커지게 되면 이런 좀 더 최첨단의 이런 컨텐츠들이 더 수요가 높아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이언트 스텝의 이 VFX의 기술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어 아트 사업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디어 아트 전문 회사인 사일로랩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IP 기반 이제 전시회 같은 거를 또 여는데 이런 부분들도 IP를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근데 이런 IP를 기반으로 해서 전시회를 또 일본에서 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런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가치를 굉장히 크게 쳐주기 때문에 사실 이 자이언트 스텝이 기술력도 갖고 있고 VFX가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이런 불안 요소가 좀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 게가 중요한데 버추얼 프로덕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데 AI 원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제작부터 모든 거를 이 스튜디오에서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 개화기 단계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모델도 그 우리 왜 그 뭐 현아 뭐 인공지능 약간 버추얼 모델 같은 그런 모델들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VR, XR 기기가 이제 커졌을 때 시장이 커졌을 때 컨텐츠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지역에서 또 XR 관련해서 콘서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러한 시장이 좀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XR 콘서트가 또 성황리에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료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애플의 비전 프로 때문이잖아요.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이 30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의문이 있긴 했거든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또 이게 아무래도 휴대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애플에서 오랜만에 나온 신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애플워치는 지금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휴대성이 편리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비전 프로는 공급 부족해서 완판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저도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가격 보고 너무 놀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고요. 많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봤을 때 진짜 우리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사용을 해봤을 때 그 새로운 신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감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수리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의문을 가졌는데 오히려 이런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이게 확대가 되면 그 하위 버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XR이 뭘까요? 이건 뭐 아무도 외신에도 없더라고요. 비전 프로가 갖게 될 XR이 진짜 뭘까? 근데 오큘러스 요즘에- 2는 뭐 이렇게 골프 치고 뭐 그러잖아요. 맞아요. 가상현실. 근데 그 정도를 뛰어넘으니까 뭐 400만 원, 500만 원 하겠죠. 근데 그렇죠. 뭘까요 도대체?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뭐 알려진 게 없어가지고 뭐 어떤 식일까요? 이 비전 프로가. 이제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네. 이제 안경을 쓰고도 새로운 세상을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의 예전 같은 그 실력으로는 네. 약간의 그런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게 완벽하게는 와닿지는 않아요. 예, 그 안경을 쓰고 안 알려줘요. 이 아직까지. 새로운 네. 세상을 맞닥뜨린다는 거에 대해서 딱 저희까지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 몰입감이라던가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력들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뭐 몰입감이라던가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앱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겠죠. 그게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컨텐츠 요소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가격이 더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에다 증강현실에다 네, 퀄러티도 업되고 뭐 애플 아이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그쵸.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도 네. 있다. 그래서 5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얼마죠? 아니요, 네. 460만 원. 460만 원. 네. 좋습니다. 아니, 기대는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잔뜩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전 네. 프로가 완전히 새로운 범주에 또 이렇게 나온 기기인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쓰고 싶던데요. 정말요? 사고 싶으세요? 네. 오. 열심히 일해서 저걸 나도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한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 폴더블 폰 처음 나왔을 때 저 돈 주고 누가 저거 써? 그런데 제가 그 돈 주고 지금 폴더블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 이 폰이 이제 기간이 다 되면 아마 전 또 이 폴더블 폰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 어려운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 비전 프로 첫 모델을 보면 참 투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온 것은 그것보다 더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해졌고, 그리고 이제 X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썼을 때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이질감이 드는 것보다 그걸 보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이 XR 기기의 이제 퀄리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가격이라든지 판매 대수에 대한 부담은 있겠으나 접근성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또 한번 크게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모바일 시장에서 사실 혁신은 항상 애플이 먼저였고 네. 삼성전자가 좀 따라갔죠. 그런데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혁신을 보였고 애플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XR 기기 쪽에서는 지금 애플이 이렇게 한번 선수를 딱 쳤는데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이 갤럭시 링이라든지 지금 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헤드셋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가 구글과 이 헤드셋을 같이 협업 중이거든요. 헤드기어. 네. 그런데 구글에서는 해당 사업부 인원을 줄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삼성전자 너네가 하드웨어를 해라.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하겠다. 네. 그런 의도로 이제 완전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 사업 부서들이 다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쪽 우리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자이언트 스텝 5일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굉장히 고민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민했지만 5로 결정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네. 덱스터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덱스터가 좋을 거냐 자이언트 스텝이 좋을 거냐 고민 많이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급 기준으로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재은 대표님 목표가랑 손절가 한번 정해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상승 탄력이 한번 나왔다가 이제 조금 밀려서 21선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18,500원을 목표가로 잡았거든요. 예. 18,500원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때 한번 횡보를 하다가 18,500원 선을 못 지켜주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염없이 흘러왔는데 이 선까지는 그래도 매물을 한번 뚫고 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18,5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일단 1차적으로는 1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서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많이 있는 시장이지만 또 시장의 분위기상 언제 또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1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은 대표님은 자이언트 스텝의 목표가를 18,5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네. 왜 매수하셨죠? 일단 하청한 본부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군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고요. 오클러스 2 나왔을 때 오히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 그걸 다 사가지고 그 골프 치고 계시더라고요. XR 이번에 비전 프로도 저는 꽤 많은 연령대에서 좋아할 것 같다. 앞으로 더 기대가 네.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둘 다 매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도 봐야겠죠? 스탁요정 혜린 씨 바로 나와주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의 우진 살펴보겠습니다. 우진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공개 예정인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 전력 수요가 크게 오를 걸로 전망이 되면서 신규 원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진의 매출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우진은 친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65억 원 규모의 계측기 또 데이터 처리 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회사 우진 엔텍이 24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주가 전망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입니다. 우진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원전 관련주들은 특별하게 더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스라든지 석유에 대한 공급 이슈가 언제 또 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좀 노릴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체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좀 부합하는 에너지가 뭘까라고 하면 원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원전에 대한 지금 수출 기대감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폴란드를 넘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에서도 지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저의 원픽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혹은 한신기계라든지 G2파워처럼 이미 이 테마의 이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물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제 우진을 좀 말씀드려 보냐면 이제 우진 엔텍이라는 기업이 24일 날 이제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도 원전 해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라든지 엄청나게 큰 실적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시장이 지금 어지러울 때 신규 상장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만약 좋은 시세가 나게 되면 우진도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좋은 시세가 나지 않을까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은 우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한번 OX로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왜 X세요? 저 우진을 진짜 좋아하는 기업이고 네. 우진을 되게 평상시에 또 예전에도 매매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멘텀도 많고 한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일단은 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진이란 기업이 그 기간 안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X를 드렸고요. 네.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저는 이 기업 실적도 되게 양호한 기업이고 다른 이제 원전 관련주들 비해서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안전성을 갖고 원전 종목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뭐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량도 계속 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 또 국내 유일하게 이제 계측기를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저는 중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살짝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X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우진 엔텍, 뭐 친구 상담 다 좋은데 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늘 갖고 있는데 신재생,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에 네. 원자력이 일단은 걸쳤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인정해 줄까요? 저는 이렇게 끌고 가다가 원자력을 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거든요. 원자력이 녹색 에너지?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유럽에서는 녹색 에너지로 벌써 인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시죠. 일단은 당장 내일 일도 우린 모르는데. 단타니까. 네, 뭐 우리나라 국장 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네, 내일도 모르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러면 우진을 우리가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X라서 좀 마음이 상했는데 농담이고요. 네. 네,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저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았던 이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급락을 했었던 저점 가격대가 이제 9,000원인데 9,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이제 IPO 때문에 이제 갭상승을 좀 크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시초의 절반 그날 혹은 종가에 뭐 남은 절반을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막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뭐 14,000원, 15,000원 뭐 이 가격도 좋지만 짧게 12,000원을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우진의 목표가를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선택해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왜 패스하셨죠? 저도 좋은데 네. 하청환 본부장님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차원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아, 안정적인 오히려. 좀 기업으로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진을 매수하고 제 포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타킹 끝이 아닙니다. 바로 M스타그램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